네, 오늘은 어떤 책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라는 제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이라도 책의 목록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것은 특정 대상을 선정하는 특정 대상에게 보내는 편지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엔 꼭 피해야 할 나쁜 책도 또 넘쳐나니까 라고 이 편지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스스로 한 권씩 짝 목록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계속 보면은 저는 오래전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는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경험으로 내용을 전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트로이 전쟁과 라오콘 사제에 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은 배경 지식이 있었지만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것이 얼마나 한심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체험이 아닌 공부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나타나고 있죠. 자, 한심한 것이었다.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라오코는 내가 진짜 이야기게 아니게 알면서 세계사 시험을 잘 보게 못 보게, 날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오게 아니게 를 물으려고 거기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오콘의 아이들도 라오콘 옆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라오콘을 봤을 때의 인상과 그 라오콘의 모습에서 느끼는 화자의 인식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봤을 때의 인상, 느낌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한 인간이 고통으로 변해서 돌조각이 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통이 극심해서 돌이 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임스 조이스가 말하는 에피파니의 순간이 저에게도 있었다면 햇살 아래 서 있는 라오콘의 생생한 고통을 보던 바로 그때입니다. 자, 넘어가서 저는 그 뒤로 여행을 위한 책 목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라오콘 군상을 본 후 필자에게 끼친 영향, 라오콘 군상이 필자에게 끼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목록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라고 해서 한 가지 축은 실질적인 정보를 주는 책, 또 하나는 도시의 수필이나 역사책로 두 가지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빅토르 위고의 유럽 방랑기나 안데르센의 여행기, 마테오 리치나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 표회록, 회의록 같은 데서 출발해 결국 작가가 자신의 나라에 관해 쓴 글은 소설까지도 모으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필자가 여행지의 정보를 얻기 위해 읽은 책들이
위해 읽는 책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미국을 알기 위해 너세니얼 호손과 존 스타인백과 스콧 피츠제럴드를, 일본을 알기 위해 디자이 오사무나, 가와바타 야스나리를, 영국을 알기 위해 찰스 디킨스와 아서 코난 도일과 애거사 크리스티와 조지 오웰을, 파리를 알기 위해 스탈단과 발자크를 하면서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해서 예라고 표시를 해놔야겠죠. 책을 읽으면서 도시 이름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지금도 고리오 영감을 펼쳐보면 이 부분에 밑줄이 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 자, 파리는 큰 재앙이다 해서 이것은 고리오 영감에 쓰여진 파리의 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리오 영감에 쓰여진 파리의 인상. 그래서 거기에 수심 측정기를 던져보아도 결코 그 깊이를 잴 수 없다. 이 대양을 답사해서 묘사해보라. 답사하고 묘사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바다 탐험가들의 수가 아무리 많고 큰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처음 만나는 새로운 장소, 알려지지 않은 동굴, 꽃, 진주, 괴물, 그리고 잠수부 노릇을 하는 문인들이 잊었던 전대미문의 사건 등을 그곳에서 항상 만날 수 있다 해서 파리는 어떤 존재이다? 파리는 신선한 경험과 다양한 사건이 있는 곳이다, 있는 존재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르키에 부인의 하숙집도 이런 흥미롭고 기괴한 것 중에 하나이다 해서 고리오 영감을 읽고 필자가 파리에 대해서 정보를 얻었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당시에 읽었던 책들을 펼쳐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가 얼마나 여행에 깊이 빠져 있었는지 지금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해서 필자의 취미는 여행이란 것이고, 그 다음에 필자는 자신의 취미에 맞게 독서를 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저는 발자크가 표현한 수심 측정기를 던지는 여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수심 측정기는 참신한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자크처럼 참신한 발견을 하는 여행을 하고 싶었다. 자, 어떤 장소에 도착하는 법 자체는 애초에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와 달리 숨겨진 이야기가 제 관심사였고, 신비로운 이야기가 저를 설레게 했다. 자, 숨겨진 이야기, 신비로운 이야기, 이것들은 여행하며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신의 여행을 즐기기 위해 저에게는 더 많은 관찰과 더 많은 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 여행이라는 것은 필자는 뭘 위해서 여행을 한 거예요? 정신적 풍요를 위해 여행을 했고, 이 여행을 할 때에 더 많은 책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책을 정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책들의 목록은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들을 결국 좀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실질적인 정보가 있는 책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실질적 정보 있는 책들은 항상 뭐가 돼요? 최신화가 되는데, 최신화가 되면서 정보에 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죠. 그거야말로 계속 최신 정보로 바뀌니까요. 저는 영원한 것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것이란 무엇이겠어요? 가슴에 남는 책, 즉 감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책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보보다는 이야기에 끌렸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의 이야기가 관련된 여행지 이야기와 관련된 책을 목록화하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지금은 모든 것이 정보로 변하는 세상이지만 저는 제 자신과 제가 좋아하는 것만큼은 정보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과 제가 좋아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관심사, 이것만큼은 정보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최고의 여행은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는 것, 결국에는 정신의 여행이란 것, 그 깨달음은 제 여행기에도 영감을 주었고 일상을 뚫고 나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는 것이었죠. 해서 필자가 책의 목록을 바꾸게 된 이유죠. 필자가 책의 목록을 바꾸게 된 이유가 나타나고 있죠. 자, 저에게는 도시도 사람도 자식들을 삼킨 크로노스처럼 보였습니다. 해서 이것은 여행지나 여행지, 그치. 그리고 여행지의 사람들도 다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구나 라는 것을 그리스 신화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곧 자식들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 그리스 신화를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크로노스는 제우스의 아버지였고 자식들을 다 삼켰지만 제우스를 통해서 제우스 빼고 다 삼켰어요. 왜냐면 그 낳은 자식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는 그 예언 때문에 삼켰었는데, 제우스만 삼켜지지 않고 있다가 제우스를 통해 다른 형제들이 다 튀어나오고 결국에는 왕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로노스처럼 자식들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라는 것은 숨겨진 이야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좋은 여행기는 천일야화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천일야화는 또 천일 동안의 밤의 이야기인데, 어떤 왕이 이제 사람들을 여자를 불러서 하루 만에 하룻밤을 이제 같이 지내고 여자를 계속 죽였는데, 그때 어떤 한 여자가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중간에 이제 밤이 딱 끝날 때 항상 이야기를 끊었는데,
그 뒤의 내용을 궁금하도록 이야기를 끊었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왕이 그 여자를 이야기가 궁금해서 죽이지 못하고 1000일 동안이나 이야기를 들었다는 그것이 천일야화라고 하면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행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은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야기가 있는 여행이어야 된다. 좋은 여행은. 그래서 결국 저는 천일야화풍의 여행기 목록을 스스로 갖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자신의 관심사에는 출발하는 목록 작성법이 첫 번째라면, 그래서 관심사에서 출발하는 목록 작성법 해서 첫 번째고, 두 번째 작성법도 있다라고 하는데, 책 속에 책을 따라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두 번째 책 작성법이라는 것이죠. 자, 보르헤스의 바벨의 도서관에는 도서관의 모든 사람처럼 나는 젊은 시절 여행을 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A에서 지시하는 책을 따라 B로, B에서 지시하는 책을 따라 C로 가는 겁니다 라고 해서 책 속의 책을 따라가는 방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말을 인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를 읽은 사람이라면 안톤 체호프의 여행기 사할린 섬을 읽고 싶어질지 모릅니다. 밀란 쿤테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은 사람이라면 테레사가 처음 토머스 집에 나타날 때 옆구리에 끼고 있던 안나 카레니나를 읽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테레사가 안나 카레니나를 들고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이런 책 속 여행을 즐기는 편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고, 이런 책 속 여행은 뭐였어요? 책 속에 책을 따라가는 것이었죠. 따라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테면 저는 오에 겐자부로의 개인적 체험을 좋아합니다. 해서 저는 이라고 하면서 개인적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버드와의 아내는 아들을 낳고, 그런데 이 아이는 두개골 결손으로 뇌 일부가 빠져나온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살리려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장애아로 살 확률이 높고, 분유량을 조금만 줄인다면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죽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행을 좋아해서 아프리카 지도를 사고 아프리카 여행을 꿈꾸었던 젊은 아빠 버드는 절망합니다. 아들이 살아난다면 그의 계획이 꿈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선택합니다. 해서 꿈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을 벗어나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여자친구와 아프리카로 몰래 여행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묻습니다. 수치스러운 짓들을 무수히 거듭하며 도망치면서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 했던 것일까? 라고 해서 수치스러운 짓은 뭐겠어요? 아들을 버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도망치는 것은 그만둘래 라는 것은
이제 도망가려 했던 현실에 맞서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에 맞서려는 버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자, 나중에 오해 겐잡으로 작가 자신의 말하다를 읽어보니 그는 어려서부터 허클베리핀의 모험을 좋아했고 실제로 삶에서 선택해야 할 때마다 허클베리핀의 이 말을 읊조렸다고 합니다. 좋아, 지옥에는 내가 간다. 해서 필자가 허클베리핀을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허클베리핀을 읽으려는 이유, 책 속의 책을 따라서 읽는 것이겠죠. 그리고 좋아, 지옥에는 내가 간다. 이것은 현실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 체험에 나오는 주인공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란 느낌이 듭니다. 해서 이 오해 겐자부로가 허클베리핀을 읽고 자신의 작품 주인공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필자는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오해 겐자부로의 신곡 또한 좋아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오해 겐자부로라는 작가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언제 신곡도 읽어야겠다고 쭉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두었던 신곡을 실제로 읽게 된 계기는 현실에서 왔습니다. 라고 해서 계기가 현실에서 왔습니다. 라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것인데, 그것은 뒤에서 이제 더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세 번째는 목록 자소법이 세 번째가 나오는데, 현실에서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 읽는 것이다. 자, 천안함 피격 사건이 났을 때였습니다. 해서 이것이 뭐였어요? 아까 말했듯이 신곡을 읽게 된 계기, 실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유족들이 나오는데 한 어머니만은 눈물을 꾹 참고 울지 않았고, 어머니는 내가 자꾸 울면 우리 아들이 좋은 데 못 간다 해서 눈물을 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좋은 데는 당연히 천국이겠죠. 그 다음에 유족들은 천국에 가, 부디 행복하게 살아, 거기서 만나자, 먼저 가 있어 라고 천국에 말을 했죠. 천국의 소망이 아니면 정말로 위로가 안 되는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습니다. 해서 천안함과 같은 안타까운 비극적 죽음들이 있는데, 저 역시 장례식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천국은 어느 곳일까? 단테는 천국을 어느 곳이라고 생각했을까 궁금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신곡을 읽게 만든 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신곡에 대한 궁금증, 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신곡을 읽은 뒤에 보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천국과는 다르고, 천국에 간 사람들은 우리를 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억 속에 있습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봅니다. 우리가 탄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내가 타서 말합니다. 안 돼, 그쪽이 아니야. 뱃머리를 돌려. 그래서 신곡에 나온 사람들은 어때요? 오히려 현실의 사람들을 잊지 못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보면은 이것이 저의 책 목록 작성법입니다. 관심 있는 주제별로 책 읽기, 책 속에 책 따라 여행하기, 현실에서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보기 라고 하면서 본문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